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턱 바로 아래 목 옆쪽에 두 손가락을 살짝 대어 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맥박이 일정하고 강합니까? 아니면 약하고 불규칙하며 박동이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만약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진다면 제가 앞으로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 전문의이며 지난 18년간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환자들이 신장을 잃고 독립성을 잃고 존엄성을 잃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며 오늘 여러분께 완전한 솔직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기 두려워하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예의를 차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씨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할머니가 활동적이시고 매일 요리하시고 공원을 산책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신장이 4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0%요. 투석이 필요한 시점까지 이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기계가 혈액을 정화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더 이상 몸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부전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심장마비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뇌졸중처럼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몸속으로 스며들어 매일 아침 하나씩 신장 기능을 훔쳐가고 마침내 피곤함을 느낄 때쯤, 발목이 붓기 시작할 때쯤, 변화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70, 때로는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이번 주에 300명이 투석을 시작할 것입니다. 300가족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가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하면 기대 수명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5년 생존율이 많은 암보다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18년의 임상 연구 끝에 수천 명의 환자를 추적한 끝에 혈액 검사와 여과율을 분석하는데 수없이 많은 아침을 보낸 끝에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깨어난 후 첫 90분 동안 그 특정한 아침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종일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신장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은 나이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일상 때문에 손상됩니다. 잘못된 일상 말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천천히 파괴하는 아침 일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10일 아침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따른 환자들의 70%에서 초기 단계 신장 손상을 역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비싼 보충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몸이 자연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신장 역과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순서, 정확한 타이밍, 특정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아침 실수를 밝히고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일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첫 30분 안에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파괴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18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신장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투석으로부터 매주 3번 기계에 영구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양쪽 등의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둔한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압통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저 나쁜 자세로 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의료원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매주 바로 그 신호를 무시한 환자들을 봅니다. 2년 안에 그들의 신장은 15% 용량으로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식 없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장은 심장과 다릅니다.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경고할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변을 볼 수 없고 다리가 풍선처럼 부어오르고 독소가 뇌로 넘쳐 혼란과 발작을 일으킬 때까지 조용히, 꾸준히, 극적인 증상 없이 망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 신부전 환자들의 82%가 진단받기 불과 18개월 전에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상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매일 아침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이 씨. 성공한 사업가이며 매우 건강을 의식하는 분이었습니다. 약간의 피로만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주치의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인 신장기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그의 역과율이 40%까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3단계 만성 신장질환 상태였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을 조사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씨는 일어나서 신장 기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3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 공복에 진한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둘째, 음식 없이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 전에 5km를 달리는 격렬한 운동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손상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아침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신장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6시간에서 18시간의 수면 후 몸은 탈수 상태입니다. 혈액은 더 걸쭉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밤새 축적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습관이 신장을 보호하거나 파괴를 가속화할 황금 시간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제 환자의 70%가 저지르는 실수는 일어난 직후 잘못된 온도의 잘못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전체 신장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공복에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되어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고 신원, 즉 신장 내부의 미세한 역과 단위에 영향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신원들은 한번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각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신원이 있는데 매일 아침 여러분은 불필요하게 수천 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아침 루틴의 2번째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곳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고 매번 환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어요. 물을 마셨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마시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신장에도 심장과 뇌처럼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여고 9시 사이에 신장 여과율은 절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전체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신장은 가장 중요한 작업 시간 동안 갑자기 충분한 혈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공장 노동자에게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산소 공급의 절반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잔을 마셨는데 어딘가에서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매일같이 조용히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나요? 그러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침대의 가장자리에 30초 동안 앉아 계십시오. 즉시 일어서지 마십시오. 혈압이 안정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서 미지근한 물을 따르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는 시스템에 충격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야 합니다. 정확한 온도는 1000 정도인 약 37도입니다. 정확히 300ml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표준컵으로 약 한 잔 반입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한꺼번에 다 마시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홀짝이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지근한 물은 혈관에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황금 시간 동안 최적의 혈류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방광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20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은 음식에 방해 없이 물을 처리하고 아침 해독 주기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나옵니다. 그 20분 후에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3가지 흔한 아침 식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흰빵, 인스턴트 라면, 가공 시리얼, 이 3가지 음식은 먹은 지 15분 이내에 혈당을 격렬하게 급증시킵니다. 혈당이 급증하면 신장은 과도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비상 모드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 매일의 스트레스는 신장 필터에 작은 흉터를 만듭니다. 이 흉터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앉아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이 음식들을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먹는 매 아침이 또 다른 손상의 아침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3번째 중요한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입에 무엇을 넣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이며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는 연쇄적인 손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균적인 한국인의 아침 식사는 밥, 김치, 국, 그리고 종종 짠 반찬들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상 후 60분 이내에 고염분 음식을 섭취하면 신장이 우리가 삼투압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점심에 똑같은 식사를 했을 때보다
42%나 더 높이 급증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이 8시간 동안 휴식 모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기 신장질환으로 제게 오셨죠?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분의 생활 습관을 검토했을 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소금에 절인 생선과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 맞죠? 틀렸습니다. 그 전통이 매일 아침 조금씩 신장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상 후 첫 1시간이라는 중요한 시간에 아침 식사는 3가지 특정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저염분 단백질입니다. 나트륨 제로가 아니라 조절된 나트륨입니다. 정확히 12g의 단백질에 나트륨은 200mg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제 음식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삶은 달걀 2개입니다. 소금 안 친 두부 작은 그릇 하나, 또는 원하신다면 플레인 그릭, 요거트 1컵입니다. 제가 플레인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세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게 만든 쓰레기 같은 것 말고요. 둘째 요소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필요한데 여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찐 것이어야 하며 절대 삶아서는 안 됩니다. 채소를 삶으면 칼륨의 최대 70%가 물로 빠져나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신장 세뇨관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오이 반 개를 얇게 썬 것,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또는 생시금치 한 줌입니다. 정확히 한 줌이지 접시 가득이 아닙니다. 셋째 요소,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냉갑착 올리브유 15ml를 섭취해야 합니다. 정확히 한 스푼입니다. 카놀라유가 아닙니다. 식용유가 아닙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왜냐고요? 올러칸탈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공복에 섭취하면 신장염증을 63% 감소시킵니다. 채소 위에 뿌리거나 소량의 레몬즙과 섞으세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커피입니다. 듣기 힘들다는 것 압니다. 아침 첫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다음 3시간 동안 역과율을 최대 35%까지 감소시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기상 후 최소 90분은 기다리세요. 대신 따뜻한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것으로 대체하세요. 구연산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예방하고 신장 세뇨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가공 아침 식품을 즉시 제거하세요. 빵, 시리얼, 인스턴트 오트밀, 이것들은 치명적인 수준에 숨겨진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빵 한 조각에는 1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버터 바른빵, 2조각?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침 섭취 한계를 이미 초과한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정확히 이 아침 식사 지침을 따르셨습니다. 90일 이내에 크레아티닌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서울병원의 담당 의사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투석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장이 가장 수용적인 시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잘못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이 망가지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24시간 동안 최적의 역과와 보호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1시간에 하는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잘못된 연료를 시스템에 넣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 동안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드신 식사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역과 시스템을
천천히 중독시키고 있을 수도 있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정밀한 일정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화학처리 공장입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신장 혈류가 43% 증가합니다. 이것이 신장이 영양분에 가장 잘 반응하고 독소에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3시간 동안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 신장이 치유될지 악화될지를 결정합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신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본 가장 큰 실수는 고염분 아침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식 아침 식사는 신장 건강에 재앙입니다. 김치, 된장국, 소금에 절인 생선, 절인 채소. 이 전통 음식들 하나하나가 1회 제공량당 800mg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스트레스 없이 시간당 약 500mg의 나트륨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깨어나자마자 신장이 2배의 용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기 신장질환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죠?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식사일기를 검토했을 때 매일 아침 김치, 마른 멸치, 된장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나트륨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만 바꾼 지 2주 만에 혈압이 18포인트 떨어졌고 신장 기능 지표가 22%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트륨만이 아침 식사의 유일한 적이 아닙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요소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아침 첫 시간에 계란 후라이 3개, 베이컨 2조각, 우유 1잔을 먹으면 방금 깨어난 시스템에 약 45g의 농축 단백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신장이 비상과부하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장 내 미세한 역과 단위인 네프론의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5년 동안 매일 아침 계속하면 만성 신장 질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 환자의 70%에서 초기 신장 손상을 되돌린 정확한 아침 식사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받아 적으십시오. 중간 크기 그릇에 담긴 순수한 오트밀 한 그릇으로 시작하십시오. 설탕이 든 즉석 제품이 아닙니다. 물에 끓인 순수한 압착 귀리입니다. 이것은 역과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부드러운 신장 친화적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정확히 한 스푼의 아마씨 가루를 추가하십시오. 아마씨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신장염증을 최대 38%까지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사과 1개 또는 블루베리 반 컵을 드십시오. 이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낮은데 손상된 신장은 과도한 칼륨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칼륨은 위험한 심장 리듬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사과와 블루베리는 칼륨 위험 없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의 경우 무염 아몬드 정확히 2스푼 또는 손바닥 크기의 순수한 두부 1조각을 드십시오. 이것은 약 12g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70% 적은 요소 폐기물을 생성합니다. 신장은 아침 시간 동안 이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빵을 피하십시오. 가공된 시리얼을 피하십시오. 아침 식사 시 모든 유제품을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신장이 손상되었을 때 혈액에 축적되는 숨겨진 나트륨과 인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초혜 씨는 3개월 동안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밥, 구운 고등어, 국으로 구성된 평소 아침 식사를 계속 먹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오트밀 공식으로 바꾼 순간 21일 이내에 그의 감소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결코 설명하지 않는 기본적인 신장 생리학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보호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건 이상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가장 경험 많은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일 아침 루틴의 5번째 원칙은 제가 전략적 영양소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이러한 영양소를 언제 받느냐가 치유되느냐, 악화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신장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신장 여과율이 43% 증가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신장 환자의 90%가 이 중요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난 직후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면 준비 단계에서 신장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에게 준비 운동 전에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네프론의 미세한 파열로 제 진료실에 앉아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강남구에 68세 이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단계 신장질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침 루틴은 그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즉시 삶은 계란 3개, 구운 고등어, 된장찌개 1그릇을 먹었습니다. 고단백이죠? 건강에 좋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6개월마다 5%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라면 3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이미 누가 신장을 기증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짐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한 것이 여기 있고 내일 아침부터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깨어난 순간 신장은 먼저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너무 빠르게 확장시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섭씨 37도에서 40도를 의미합니다. 손목에 대어 보십시오.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5분에 걸쳐 천천히 이 물을 마시십시오. 한꺼번에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씩 마시십시오. 이 부드러운 수분, 보충은 신장이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수면 중 축적된 농축된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형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제가 3일차에 가르친 부드러운 동작 순서를 수행하십시오. 스트레칭, 호흡, 발목 회전입니다. 이 수분 보충과 움직임의 조합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61% 증가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30분 후에 이제 드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첫 음식은 칼륨이 풍부하고 농축 단백질이 적어야 합니다. 바나나 1개, 작은 사과 1개, 채소 죽 1그릇. 이 음식들은 최고 역과 시간 동안 역과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오존의 스차구메이 손치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신장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이제 계란, 생선, 두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시에 당신을 손상시킬 같은 음식이 9시 30분에는 치유할 것입니다. 이 씨는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4에서 1.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1.5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투석도 없습니다. 이식도 없습니다. 그의 딸이 감사하며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 루틴에 적용된 의학적 시간 생물학입니다.
신장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리듬과 최적의 성능 시간대가 있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이 시간대를 존중하면 수십 년 더 봉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2개의 알람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마실 때 깨어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첫 식사를 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드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조정만으로도 수천 달러 어치의 영양제보다 신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미지근한 물 300ml, 30분 대기,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무거운 단백질은 9시 이후에. 이렇게 하시면 신장이 감사하며 투석 의자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신장 보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순서이며 시간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고 그 대가를 신장이 치르고 있습니다. 눈을 뜬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제가 신장각성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양손을 허리 아래쪽 바로 신장이 위치한 곳에 올려놓으세요.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서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5번, 그 다음 왼쪽으로 5번 돌립니다. 정확히 90초가 걸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수면 중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40% 감소합니다. 이 부드러운 압박과 회전 운동은 즉시 신장 혈류를 증가시켜 앞으로 할 역과 작업을 위해 신장을 준비시킵니다. 다음으로 일어선 지 3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상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상곤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이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이 실수로 신장 기능을 망치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강남에 사는 이 씨가 역과율 저하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인터넷에서 알려준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곤수로 바꾸고 적절한 순서를 따른 지 2주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18% 개선되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음식을 먹기 전까지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장 준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15분 동안 앉아서 부드럽게 발목을 돌리세요. 각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발목은 하체의 림프 배출을 위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림프 흐름이 나쁘면 독소가 신장 주변에 축적되어 네프론이라고 하는 섬세한 역과 단위를 손상시키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제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의 첫 음식은 칼륨을 포함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칼륨은 안 됩니다. 칼륨이 신장에 위험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이른 아침 시간에는 신장의 모든 세포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당한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활성화 없이는 여과율이 하루 종일 느려집니다. 완벽한 양은 중간 크기, 바나나 반 개나 말린 살구 3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 양입니다. 바나나 1개 전체가 아닙니다. 살구 6개가 아닙니다. 이 칼륨 공급원과 함께 정확히 20g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20g입니다. 이것은 계란 2개 또는 부드러운 두부 80g입니다. 왜 부드러운 두부일까요? 단단한 두부는 더 많은 소화 에너지가 필요해서 혈액을 신장에서 위장으로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은 혈류를 어디로 보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류가 소화기관이 아니라 신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인천의 최 씨가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더 많은 단백질을 원해서 아침에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의 아침 혈압은 매일 급등했고 신장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로 바꾼 지 1달 만에 아침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식사 후 정확히 30분 후에 일어납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속도로 12분 동안 걸어야 합니다. 산책이 아닙니다. 빠른 걷기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 강도입니다. 이 적당한 운동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 23%까지 증가시키고 다음 6시간 동안 상승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가장 무거운 여과 작업을 합니다. 이 걷기는 가장 활동적인 시간 동안 최대의 혈류를 보장합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해 몸을 준비시키며 하루 종일 지속되는 신장 보호의 연쇄 작용을 만듭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신장을 보호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제공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아침 수분 섭취 시간에 집중합니다. 눈을 뜬 순간, 양치질을 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막 깨어난 신장에 충격을 줍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새 모금에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20분을 기다립니다. 이 20분 동안 신장이 여과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 방해 없이 신장 조직에 도달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20분 후에 부드럽게 발목을 돌립니다. 각 발을 30번씩 시계 방향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하체에서 신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아침 걷기 프로토콜을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정확히 12분 동안 걷습니다. 15분도 10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 시간은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킵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노래할 수는 없는 속도로 걷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동네를 걷습니다. 겨울이면 건물 복도 안을 걷습니다. 온도는 일관성과 시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침 식사 전에 하십시오. 8일부터 10일까지는 전략적인 영양소 섭취를 도입합니다. 아침 식사에는 정확히 60g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아침에 과도한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60g은 약 100g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두부 50g 또는 계란 3개에 익힌 콩 1컵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썰어서 함께 드십시오. 토마토에는 아침에 섭취할 때 신장 조직의 염증 지표를 43% 감소시키는 특정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단독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첫 음료로 커피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코르티솔을 급증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과 아침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아침으로 인스턴트 국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봅니다. 인스턴트 국에는 아침에 신장이 3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나트륨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신체가 이화작용 상태에 들어가 신장 조직의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다음 3가지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아침 2번째 소변의 색을 관찰하십시오. 연한 차처럼 옅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진한 노란색은 전날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강이뼈를 5초 동안 세게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움푹 들어간 자국이 2초 이상 보이면 체액이 정체되고 있으며 신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에너지 수준을 관찰하십시오. 이 시간대에 명료하고 또렷하다면 신장이 효율적으로 여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 단계들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멈추십시오. 21. 루틴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역과기이며 아침은 신장이 도움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쓰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환자들을 투석 기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원 침대에서 나오게 한 완전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실천할 것이냐입니다. 내일 아침 깨어났을 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보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금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고 있는 습관을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루틴 중 어떤 아침 습관을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수분 섭취 시간, 부드러운 운동, 아니면 아침 식사 바꾸기?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신장 건강 실천법을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채널입니다.